아주 작은 습관의 힘. 프롤로그. 고등학교 2학년의 마지막 날이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 방망이가 퍽 하고 내 얼굴을 강타했다. 같은 반 친구가 휘두르다 손에서 미끄러진 방망이가 허공을 가로질러 곧장 내 미간으로 날아든 것이다. 그 순간의 기억은 없다. 얼굴이 박살나고 코가 부서졌다. 두개골 안에 뇌 조직이 흔들리고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 0.1초 만에 코가 깨지고 두개골 몇 군데에 금이 갔으며 안과 두 곳이 다 함몰되었다. 눈을 떠보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는 사람도 어렴풋이 보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옷에 붉은 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다. 한 아이가 벗어 건네준 셔츠로 코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를 틀어막았다. 얼떨떨하고 어리둥절했다. 그때만 해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을 지나고 언덕을 내려가 양호실로 향했다. 알 수 없는 손들이 내 옆에서 나를 붙잡고 일으켰다. 우리의 걸음은 느렸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런 상황에서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양호실에 도착하자 양호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올해가 몇 년이지? 1998년이요. 실은 2002년이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구지? 빌 클린턴이요. 대통령은 조지 부시였다. 어머니 성함이 뭐지? 어... 잠시 생각이 멈췄다. 패티. 무심코 입에서 한 이름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이걸 기억해내는데 10초나 걸렸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질문이다. 뇌가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잃었다. 나는 학교에서 지역 병원으로 실려갔다. 안과에서는 공기가 유입되면서 눈알이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했지만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하지 못했다. 일주일 뒤로 수술 일정이 잡혔고 그동안 추가적으로 몇 가지 치료를 받았다. 마치 격렬한 권투 시합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하는 날이 되었다. 나는 코가 부러지고 얼굴뼈에 수십 개의 금이 갔으며 왼쪽 눈은 튀어나온 채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한 달 동안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정지된 기분이었다. 몇 주 동안은 초점이 겹쳐 보였는데 어떤 물건도 똑바로 보이지 않았다. 한 달 이상 그런 상태가 이어지다가 누나는 제자리를 찾아 돌아갔다. 하지만 다시 차를 몰 수 있게 되기까지는 8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경련과 시야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똑바로 걷기 같은 기초운동을 반복해야 했다. 나는 우울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종종 침울해하고 낙담했다. 1년 후 야구장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그곳에서 멀어져 버렸는지 깨달았다. 고통이 몰려왔다. 그때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구였다. 아버지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이너리그 선수였다. 내 꿈도 아버지와 같은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몇 달 동안 재활 훈련을 하면서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야구장 복귀는 순탄치 않았다. 시즌 중이었고 나는 1군에서 제외된 2군 선수였다. 2군 팀에서도 후보로 밀려났다. 나는 4살 때 야구를 시작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선수가 후보로 밀려난 것은 큰 굴욕이다. 그 날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나는 차 안에 앉아 펑펑 울면서 미친 듯이 라디오 채널을 돌려댔다. 절망으로 1년을 보낸 뒤 3학년이 되어 가까스로 1군에 들어갔지만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는 거의 뛰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상황이 나아진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부상을 당하고 나서 2년 후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데니슨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때 알게 되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말이다. 인생의 나락에서 빠져나오다. 데니슨 대학교에 들어간 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 비록 신입생으로 선수 명단 제일 끄트머리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지만 어쨌거나 야구팀에 들어갔고
너무나 기뻤다. 고교 시절은 엉망이었지만 나는 그토록 바라던 대학 선수가 되었다. 곧바로 야구팀에서 활동하진 않았기에 먼저 내 인생을 정돈하는 데 집중했다. 동기들이 늦은 밤까지 비디오 게임이나 하는 동안 나는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였다. 또 대학 기숙사란 너저분하게 마련이지만 내 방을 깨끗이 치우고 깔끔하게 정리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은 스스로 인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자신감을 되찾아 나갔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자 수업 태도도 달라졌고 1학년 내에는 전부 A학점을 받았다. 습관은 꾸준히 형성되는 규칙적인 일, 그리고 되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한 학기, 한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나는 사소한 습관들을 꾸준히 늘려나갔고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한 결과들을 이끌어냈다. 예를 들면 난생 처음 일주일에 수차례 웨이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193cm에 77kg이었던 나는 이듬해 90kg의 탄탄한 근육질 몸이 되었다. 변화는 천천히 이어졌다. 대학교 2학년 때는 투수진에 들어갔다. 그리고 3학년까지 팀 주장이었고 시즌 마지막에는 모든 연맹팀에 선발되었다. 수면 습관, 공부 습관, 근력 훈련 습관이 최대치로 성과를 올린 것은 4학년 때였다. 야구 방망이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진 6년 후 나는 데니슨 대학교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고 ESPN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되었다. 전국에서 단 33명만이 뽑히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그리고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장 메달을 수상하며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너무 내 자랑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그러이 이해해주길 바란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운동선수로서는 대단한 업적을 세우지는 못했고 프로 선수가 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시기 내가 지극히 어려운 일을 해낸 것만은 분명하다. 바로 내가 갖고 있던 잠재력을 몽땅 발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당신의 잠재력도 모두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리라고 믿는다. 살다 보면 누구나 도전적인 순간들에 직면한다. 내게는 고교 시절의 사고가 그랬다. 그 일은 내 삶에 중대한 교훈을 주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조금씩 시도한 아주 작은 일들이 나를 바꾸었다.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이라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나가면 정말로 놀랄 만한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불행을 겪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생은 되게 습관으로 결정되곤 한다. 모두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믿기지 않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날부터 전미대학 대표 선수에 선출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극적인 전환점이란 없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전환점이었다. 자잘한 승리들과 사소한 돌파구들이 모여서 점진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내가 진일보하게 된 단 한 가지 방법이자 내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후 내 사업을 시작하고 이 책을 쓰기까지도 내 전략은 한결같았다. 놀랍고도 엄청난 변화들. 2012년 11월 나는 내 개인 블로그 제임스클리어닷컴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수년 동안 메모해둔 습관에 관한 경험들을 대중과 공유했다. 글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올렸고 꾸준히 글을 올리자 몇 달 지나지 않아 천여 명의 뉴스레터 구독자가 생겼다. 2013년 무렵에는 그 수가 3만 명으로 늘어났고 2014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내 글은 온라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뉴스레터 중 하나가 되었다. 2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마치 사기꾼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나를 습관 전문가라고 부른다. 이 새로운 이름표는 흥분과 동시에 불편함도 안겨주었다. 이 분야에 내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독자들과 함께 경험해 나가는 중이다. 2015년 뉴스레터 구독자 수는 20만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미국의 손꼽히는 출판사 펭귄 랜덤하우스와 이 책을 계약했다.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사업 기회도 많아졌다. 페이스북, 구글 등 유수의 회사들로부터 과학적인 습관 형성과 행동 변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관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미국과 유럽의 컨퍼런스에서 주요 연사로 초청받기도 했다. 2016년에는 타임, 안트르프러너, 포브스 같은 주요 매체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게도 같은 해에만 800만 명의 독자들이 내 글을 읽었다. NFL, NBA, MLB가 코치들은 내 글을 팀원들과 공유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한데 모아 2017년 나는 습관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그리고 일과 생활에서 더 나은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조직 및 개인을 위한 첫 번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 떠오르는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약 1만 명 이상의 운영자, 관리자, 코치, 교사가 습관 아카데미를 거쳐갔고, 이들과 함께한 작업은 일상에서 습관을 형성하는 일에 대해 내게도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2019년 현재 제임스 클리어닷컴에는 월 100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주간 뉴스레터를 50만여 명이 구독하고 있다. 처음 글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숫자다. 기업가이자 투자가인 나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책을 쓰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그 책이 되어야 한다. 나 역시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생활했다. 부상에서 회복되고,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고, 운동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작가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된 것은 다 작은 습관들 덕분이었다. 작은 습관들이 내 재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마 당신도 이 책을 집어든 순간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계획에 대해 단계별로 소개한다.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평생 지속하는 습관에 관한 것이다. 내 글은 모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쓰였지만 이 책은 학술 조사 연구서가 아니라 실행 매뉴얼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습관을 세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지혜이자 실용적인 조언이다. 내가 전할 이야기는 수년간 쌓아온 생물학, 뇌과학, 철학, 심리학 그 밖의 다양한 학문들의 바탕을 두고 있다. 오래전 위대한 인물들이 생각해낸 최고의 생각들과 최근 과학자들이 밝혀낸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들을 종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를 연결해 최선의 행동을 이끌어내길 바란다. 여기 소개한 지혜들 중 어떤 것들은 나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또 어떤 것은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그건 내 잘못이다. 이 책은 크게 신호, 멸망, 반응, 보상이라는 네 가지 습관 모델과 이를 발전시킨 네 가지 행동 변화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리학에 대해 좀 아는 독자라면 이 용어들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나왔음을 알아챌 것이다. 1930년대에 스키너가 자극, 반응, 보상으로 제시한 이론은 찰스 두이크가 습관의 힘에서 신호, 반복 행동, 보상으로 대중화한 바 있다. 스키너를 비롯해 행동과학자들은 인간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처벌을 가하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키너의 모델은 외부의 자극이 습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훌륭하게 설명하지만 우리 안의 생각, 감정, 믿음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사실 기분이나 감정 같은 내적 상태는 매우 중요하며 최근 과학자들은 생각, 감정, 행동 사이의 연관관계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들 역시 이 책 전체에 걸쳐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내가 제시하는 관점은 인지과학 및 행동과학을 통합한 모델이다. 습관과 관련해 외부의 자극과 내적 감정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설명한 최초의 행동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몇몇 용어는 익숙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 즉 네 가지 행동 변화 법칙만큼은
습관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리라고 자부한다. 인간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매분 매초 변화한다. 하지만 이 책은 변화하지 않는 것에 관한 책이다. 인간 행동의 근간을 이야기하며 매년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자 우리의 사업, 가족,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개념들이다. 더 나은 습관을 만드는 단 한 가지의 올바른 방법이란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식을 설명할 것이다. 이 접근법은 어디서 시작하든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든 관계없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책에 제시된 전략들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자기계발 방법을 찾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목표가 건강이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생산성이든 상관없다.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책은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